전반기 관심 10개 클럽의 14라운드 리뷰. 연패 끝 맨시티. 처참한 경기력 토트넘. 15라운드의 3위 북런던팀 아스날은 누구를 응원할까? 토트넘 아니면 첼시. 편을 하겠습니다. 14라운드 리뷰 요약입니다. 최대 관심사인 상위권 승부 결과는 아스날, 첼시, 맨시티가 승리하며 승점 3점을 확보했고, 확고한 1위 리버풀은 무승부, 맨시티와 맞대결한 노팅엄과 브라이튼이 패하며 승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12월 관심팀 3팀을 살펴보면 먼저 맨시티는 4연패를 탈출하며 이전 수준의 공결정력과 무실점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처참한 경기력으로 패배하며 감독 경질론 재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맨유는 입스위치 에버튼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사라지고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다시 부진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14라운드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권 5팀은 선두권을 유지하였지만 소폭의 순위 변화는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여전히 7점 차 1위를 유지하고 첼시가 아스날과 골득실 차에서 2위로 등극했습니다. 브라이튼이 지면서 맨시티가 4위에 오르고 브라이튼이 5위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맞대결에서 패한 노팅엄은 7위로 상위권에서 탈락했습니다. 중위권은 승리한 풀럼, 아스톤 빌라, 본머스가 4등씩 순위가 상승하였고 풀럼이 6위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4라운드 주요 매치별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제의 대결은 맨시티와 노팅엄전인데요. 맨시티는 4연패를 끊고 압승을 했습니다. 전반 8분 귄도안의 크로스가 더 브라이너의 머리에 맞고 문전으로 흐른 골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31분 도쿠의 패스를 더 브라이너가 골을 추가로 넣었고 후반 12분 홀란드 패스를 도쿠가 단독 돌파하여 쐐기골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4연패로 사상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던 맨시티는 9라운드부터 급격히 떨어진 골 결정력이 13라운드 리버풀전을 저점으로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부진의 탈출을 확인하려면 15라운드 팰리스전 결과를 봐야 하겠네요. 두 번째 화제의 대결은 아스날과 맨유전입니다. 아스날이 탑3를 지킬지와 맨유의 아모림 효과가 강팀에도 유효한지가 궁금했는데요. 결국 세트피스의 장인 아스날이 코너킥 2득점으로 맨유를 이겼습니다. 전반까지 득점이 나지 않았지만 후반의 코너킥 상황에서 팀버의 헤더골, 파티의 헤더가 살리바의 몸에 맞고 득점이 되었습니다. 금년골 결정력이 리그 하위권인 맨유가 아모림이 맞은 12에서 13라운드에는 이전 시즌처럼 골 결정력이 폭발하며 다득점 승리의 모습을 보였으나 강팀 아스날 앞에서는 아모림 이전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상위권 2연전 노팅엄과 맨시티전에 지면 금년 시즌은 10위권 밖에서 머물 수도 있어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골 결정력의 문제는 1월 선수 영입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매치 리뷰는 승리가 기대되던 1, 3, 4위 팀의 경기들입니다. 먼저 리버풀은 뉴캐슬과의 대결에서 예상 밖의 무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대접전이었습니다. 전반 34분 뉴캐슬의 이삭이 박스 밖에서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초반 살라의 어시스트를 받은 커티스 존슨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16분 고든이 뉴캐슬의 역전골을 넣었으나 22분과 38분 아놀드의 어시스트를 받아 살라가 2골을 넣으며 역전했습니다. 모두 승리를 예상한 순간 후반 45분 프리킥에서 셰어가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는 무승부로 마감되었습니다. 득점 1위로 올라온 살라로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첼시는 사우스햄튼에게서 5득점 압승을 했습니다. 전반 초반 코너킥에서 디사시가 헤더로 첼시 선제골을 넣었으나 바로 워커 피터스의 패스를 받아 아리보가 사우스햄튼의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6분 후 마두에케가 사우스햄튼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를 끊고 은쿠쿠에 연결해 역전골을 넣었고 33분에 마두에케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사우스햄튼의 스티븐슨이 머리를 당겨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후반은 수의 우세에서 파머와 산초가 2골을 추가로 넣으며 대승으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브라이튼전은 브라이튼의 실수와 풀럼 이워비의 활약에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전반 3분 골키퍼 패스를 수비 진영에서 가로챈 이워비가 풀럼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10분 발레바가 브라이튼의 동점골을 넣었으나 33분 풀럼의 코너킥이 브라이튼 오라일리에 맞으면서
자책골을 풀럼에 내주었고 41분 이어비가 박스한 수비수들 사이에서 쐐기골을 넣으며 이어비 쇼를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매치 리뷰는 중위권 두 팀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무기력한 패배를 했습니다. 전반 16분 본머스의 코너킥을 하이센이 헤더로 넣은 선제골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본머스는 결정력이 부족한 팀이라 더 득점을 못한 것일 뿐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첼시전을 고려한 스쿼드 로테이션을 선택했으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손흥민을 투입하고 막판 공격수를 더 투입해도 결과를 바꾸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수비수 데이비스도 부상이 발생하여 중앙 수비수 한 명으로 다음 첼시전은 매우 어려운 대결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감독 경질설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두 번째 아스톤 빌라는 전반부터 압도적 모습을 보이며 7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 로저스가 박스 밖에서의 선제골을 넣고 28분 와킨슨이 단독 돌파하다 PK를 얻어내어 득점했으며 34분 캐시도 추가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후반 브랜트포드는 추격골을 넣었으나 반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감독 경질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독 경질의 2차 위기는 맨시티전 승리로 완화되리라 생각했으나 반드시 이겨야 할 AS 로마전을 무승부하고 풀럼전에 무승부를 하면서 맨시티전 승리의 의미가 퇴색했습니다. 본머스 전까지 패하면서 리그 1무 1패 수준이라 당장 경질할지는 모르겠으나 3차 경질 위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첼시전에 패한다면 순위도 최하 13위까지 하락할 수 있고 연말까지 3패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몰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로파컵 레인저스전에 패할 경우 스코틀랜드 리그 출신 감독의 이점마저 없이 16강 직행도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16라운드부터 경기 결과에 따라 레비가 결심만 한다면 언제든 경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14라운드 결과를 평가하고 전망하겠습니다. 14라운드 결과를 보면 탑5권에서 2에서 4위 경쟁이 승점 2점 차로 치열한 상황입니다. 15에서 16라운드 연승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탑4팀이 17라운드까지 대결하는 상대는 풀럼, 토트넘, 브랜트포드, 맨유, 아스톤 빌라 5팀과 하위권 팀들입니다. 15에서 16라운드 연승은 2에서 4위 승점 경쟁에도 중요하지만 중위권 팀들의 상위권 추격 가능성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5에서 16라운드 주요 경기는 첼시와 토트넘, 아스날과 풀럼, 첼시와 브랜트포드, 맨체스터 더비 4경기입니다. 이 경기 결과로 탑4의 순위 변화와 중위권 추격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편 중위권은 5위 브라이튼을 추월 가능한 팀만 7팀이 몰려 있습니다. 15라운드 브라이튼이 하위권 레스터시티와 대결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만약 브라이튼이 패한다면 하위권과 대결하는 아스톤 빌라와 본머스, 맨유를 이긴다면 노팅엄이 브라이튼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브랜트포드와 뉴캐슬 맞대결 승자는 승점 동점이 되어 골득실차를 봐야 하고 풀럼과 토트넘은 탑4팀과 대결로 승리를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15라운드 관전 포인트는 첼시와 아스날의 2위 경쟁입니다. 두 팀은 골득실차로 순위 경쟁 상태입니다. 첼시의 상대팀 토트넘은 연패 위기에 몰려있고 아스날의 상대팀 풀럼은 탑5 진입 기회가 걸려있어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아스날은 첼시를 이겨줄 북런던 경쟁자 토트넘을 응원할지 북런던 앙숙 토트넘을 이겨줄 첼시를 응원할지 궁금하네요. 한편 탑5 재진입을 원하는 노팅엄과 상위팀 3연전의 2패 위기에 몰린 맨유의 대결도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